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뭐냐? 이제 항을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지수 법칙을 배우시네요. 지수 법칙. 일단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뭔지 아셔야겠죠? 지수가 뭡니까? A의 M승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의 이름이 밑이었고 M승이었습니다. M승, 그죠?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지수였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지수였는데, 이 지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도의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은 뭐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와요, 사실. 근데 그건 전혀 외우는 게 아니죠.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일단 저도 책에 써 있는 것들 일단 써드릴게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라고 책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주는 게 사실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A의 2승 곱하기 A의 3승이 뭡니까? 물론 위에 나와 있는 저 법칙대로라면 A의 2 플러스 3에서 그냥 A의 5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거듭제곱이라는 게 뭡니까? A를 거듭해서 몇 번 곱했느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A의 제곱은 뭐예요? A를 2번 곱한 것. A의 세제곱은 뭡니까? A를 3번 곱한 것. 그러니까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A가 5개 있죠. A가 5개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A의 5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수법칙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A의 M승의 N승은 A의 M 곱하기 N승이더라. 뭐 이렇게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A의 제곱, A의 제곱의 3승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숫자를 내었다면 A의 6승, 이유가 뭡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승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제곱의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A 제곱을 몇 번 하는 거예요? A 제곱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A 제곱을 똑같은 거 3번 해주라는 거예요. A 제곱을 3번. 한 번, 두 번, 3번.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A 제곱은 뭐예요? A가 2번인 거죠. A 제곱도 뭡니까? A가 2번인 거죠. A 제곱은 뭡니까? 또 A가 2번인 거예요. 결국 A가 몇 개예요? A가 6개.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두 번째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냥 뭐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그죠? 처음이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이 또 있네요. 세 번째 법칙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법칙, A 곱하기 B의 M승은 A 곱하기 B의 M승은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이 성립하더라. 보통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줘요. 일단 문제 풀 때 외우기 편하라고. AB의 N승이면 이 M을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얘도 뭡니까? 실제로 원리대로 접근해야죠. 항상. 그죠? 일단 예를 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AB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AB의 제곱입니다. AB를 몇 번 곱한다. 이거를 똑같은 걸 2번 곱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이. 그죠?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A의 제곱이고요. B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어요. 그래서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다양합니다. 네 번째,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이런 녀석들도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뭐 이거 문제집에는 되게 좀 뭐 세 가지로 막 나눠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M이 뭐 M보다 클 때
혹은 m과 n이 같을 때, 혹은 m이 n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세 가지에서 뭐 외워야 되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전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외우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그렇다면 여기 A라고 써놨죠. 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A번째 경우입니다. A번째 경우. A의 4승 나누기 A의 2승.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보통 고쳐서 풀어요. 그죠? A의 4승 곱하기 그럼 역수가 되죠. 역수. A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써드립니다. 계산은 뭡니까? A 제곱분의 A 4승이 되겠죠. 분모는 A가 몇 개라는 겁니까? A가 2개라는 거고요. 분자는 A가 4개라는 거예요. 약분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숫자니까 하나 이렇게 약분이 돼서 A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집에는 이 A번 방금 설명한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m이 m보다 큰 경우에는 a의 m-n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계산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 좋죠. 계산하는데 편하고 그렇지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우고 두 번째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B번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m과 n의 값이 같습니다. 쉽죠? a 3승 나누기 a 3승 뭐 이런 거 계산해 달라는 거죠.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로 나눠요. 1인 거죠. 그죠?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도 한 번 더 해줍니다. a 3승 곱하기로 바꿉니다. a 3승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a 분모에 a가 3개, 분자에도 a가 3개 다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꾸물롱님이 또 한마디 해주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문제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책이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책인데 여기 있어서 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거는 찍어서 아마 중학교 거에도 올리고 고등학교 거에도 올리면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요. 또 세 번째 m이 n보다 작을 때 그래요. 요겁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드릴게요. C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A의 2승 나누기 A의 4승 같은 경우 이제 요런 아이들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A번 요 녀석 뭐 사실 적용해도 됩니다. 이 녀석 적용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A의 2 빼기 4해서 A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이런 것도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항상 원리대로 접근해 보죠.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승이니까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승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분자 A 2개 분모 A 2개 줘서 지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요것과 요것이 의미하는 값은 서로 같습니다. 같다.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워요. 뭐 미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지수, 법칙 지금 방금 배우신 거고요. 다항식에서 뭐 이 정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니까 다음 장을 넘겨 보니까요. 다음 장 넘겨보니까 이제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항식의 곱셈.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곱할 거냐 이러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 배웠죠. 분배 법칙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ma 플러스 m 곱하기 b 플러스 m 곱하기 c 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전개한다. 그죠? 전개해주면 되는 거죠. 전개해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방금은 이거 넘어갔네요. 방금은 이게 m은 뭐였죠? 요런 m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단항식이었고요. 항이 왜 안 돼? 그죠?
그리고 ABC 항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은 어떻게 곱하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 물론 뭐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죠? 쉬워서. 그죠? 요런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죠? A랑 C랑 한번 해주시고요. A랑 D랑 한번 전개해 주시고, B랑 C랑도 해주시고, B랑 D랑도 한번 총 4번을 하셔야 돼요. 총 4번. 그래서 AC, 그죠? 그리고 AD 더하기, 그리고 BC, 그리고 BD,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항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이 여러 개 있어도,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D 플러스 E 플러스 F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고요. 그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끝났습니까?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다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개죠. 네. 다항식과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다항식의 곱셈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개념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문제편을 따로 찍는 게 낫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개념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